반갑습니다. 급등 타이밍의 강승주 전문가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그 수혜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를 한 내용 에코프로비엠 다시 한번 신규 투자 이슈가 떴습니다. 바로 어제 일이었죠. 미국 1위 포드 쪽과 투자 지금 진행을 하기로 되어 있었고 그러게 되면서 이제 2차 전지 70조 신규 투자 포드 쪽에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에코프로비엠이 최대 수혜주로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이 주식이다. 현재 지금 중국 시장의 전기차 시장부터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 전기차 시장의 진출까지 이런 부분들을 다뤄보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현 시점에서 아셔야 되는 정보들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푸틴이 지금 현재 전 세계를 가지고 놀고 있다. 에너지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에너지 선포 과정에서 반미 진영 특히나 중국 쪽이 러시아의 반값 석유를 가지고 증시가 부양을 해냈죠. 중국 전기차 업체 비아디는 300% 지금 눈부신 성장세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봉쇄라던가 지금 중국 쪽의 정치적인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전기차 시장 유일한 미개척지 미국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전쟁에 있어서 현재 지금까지 나와주고 있는 건 반미 진영의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우디 쪽으로 지금 바이든이 방문을 했는데 빈손 귀국을 했었죠. 굉장히 좀 안타까웠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폭등 때문에 이제 여론이 악화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36%로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11월에 미국 중간 선거 있죠. 여기서 지금 이대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민주당 쪽이 아주 그냥 패배를 크게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우디 왕족에 대한 반대 여론을 펼쳤었던 자말 까슈크지가 암살을 당했었어요. 이거를 지금 지시를 빈살만 왕세자가 했다라고 하면서 바이든이 굉장히 비판을 했었고 이 사우디를 국제사회에다가 좀 왕따를 시키겠다 공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날을 세웠었는데 바이든이 지금 이 물가 때문에 지지율 때문에 자존심을 버리고 양산 좀 해줍사 하고 사우디로 발을 옮겼습니다. 다만 이제 원유 증산에 대한 소득이 없었다. 그리고 최소 의존으로 망신사를 펼쳤다. 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 쪽으로 방문을 하자마자 바로 이란이 한 사흘 있다가 중동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반미 지형의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란을 지금 이제 방문을 했죠. 이란 같은 경우는 핵 개발하게 되면서 서방 국가 쪽에서 이제 경제 제재를 지금 받고 있는 나라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하고 처음으로 지금 중동 국가를 방문을 했습니다. 서방 국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를 현재 이 전쟁 이후에 무력화를 시도를 했으나 러시아는 경제 전쟁, 에너지 전쟁을 선포를 하고요. 중국이나 이란 등 반미 지역 우방 국가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식으로 지금 정치적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보란 듯이 바이든 귀국 사흘 만에 중동 방문을 푸틴이 딱 했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러시아 쪽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됩니다. 세계 1위, 2위 천연가스 매장 나라가 러시아와 이란입니다. 그래서 지금 1위 러시아 그리고 2위 이란 쪽이 지금 이 천연가스 동맹을 맺었다. 이란 국영 석유 회사 쪽과 러시아 가즈프롬 이 400억 달러 규모 한 50조 원 정도 되는 천연가스 개발 관련 협약을 이번에 푸틴이 중동 방문을 하게 되면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 장기화가 되게 되면서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제 무인기 기술을 받았어요. 러시아가 지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미사일을 탑재를 한 이 무인기를 폭격을 떨어뜨리겠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란 최고 지도자와 푸틴 쪽이 면담을 하고 나서요. 그리고 터키 이란 대통령과 3국이서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러시아 쪽이
자원, 천연가스뿐만이 아니라 곡물까지 무기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석유, 천연가스 이후에 서방 국가에 대한 곡물 수출 제재를 강화를 하는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유엔이 주도를 하게 되면서 사자회담에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를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21년에 수확을 한 곡물을 흑해 연안에다가 대량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수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올해 수확한 곡물이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 내년은 지금 작년이랑 올해보다 훨씬 더 지금 이제 곡물 에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진행이 되게 될 것으로 굉장히 우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를 비웃듯이 반미 진영이 오히려 똘똘 뭉쳐가지고 곡물까지 무기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다? 우크라 곡물 수출 촉진을 원하면은 너네들 서방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러시아 곡물 수출 규제를 철폐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서방 쪽의 경제 제재를 무력화 시도로서 굉장히 이제 러시아 쪽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있다. 지금 일단은 가스 공급 불가항력 서한까지들 발송을 했어요. 일단은 지금 이 천연가스를 보내기는 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보내기는 했는데 기존에 제공을 했었던 30%밖에 안 되는 양을 이제 노스스트림 1을 통해서 독일 쪽으로 보냈습니다. 이 독일 쪽으로 노스스트림이 왜 통하냐라고 하면은 독일이 유럽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쏴주고 독일이 이제 인접 국가들, 유럽 국가들로 전부 다 펼쳐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있는 경유지 독일 노스스트림 1이 재가동이 현재 불투명했다. 지금 러시아 정비 이후로 지난 11일부터 열흘 동안 가동을 중단을 했으나 이게 지금 재개가 되기는 했는데 뭐다? 30% 아래로 줄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서방 경제 제재 탓으로 주문한 가스터빈이 안 온다. 그래서 이거는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지금 이제 계약적으로 위반을 한 부분이 없다라고 이제 서한을 발송을 했죠, 독일 쪽으로. 그래서 지금 현재 에너지 소비가 최고에 달하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방 국가 다수는 러시아 가스 공급을 영구적으로 멈출 수도 있다라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중국 증시라던가 러시아 증시를 대세 상승을 일으킨 지금 6월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 박살나고 우리나라 증시 박살났죠. 근데 러시아랑 중국 같은 경우는 6월, 7월 거의 이제 전쟁 일으키고 5월 이후부터 해가지고 2달, 3달 동안을 대세 상승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 러시아산, 이란산 석유가 중국에게 헐값으로 팔립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대 경제 제재를 맞으면서 러시아가 붕괴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샀으나 비웃으면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본인들 원유를 반값에 중국 쪽으로 헐값으로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러시아는 사우디를 제치고 대중국 석유 수출국 1위를 이번에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헐값에 팔아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와 중국 증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폭락을 전부 다 만회를 했다.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전쟁 이후에 100%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러시아 전쟁 추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러시아의 천연가스가 없이 유럽이 겨울을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서방 국가의 경제 제재에서 이탈을 하는 나라들이 한두 개씩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조금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러시아가 진행을 하고 있는 에너지 전쟁 전반전은 이란, 러시아, 중국 반미 지형의 판정승입니다. 중국은 러시아 반값 석유로 물가를 안정화를 했고요. 글로벌 위기 속에서 지금 올해 상반기 금리 인하라던가 700조 원 규모의 채권 발행을 하는 등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긴축 정책을 나타내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꺼지고 위험자산인 주식이 빠지겠다라는 그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 정책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전기차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현재 지금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입니다. ETF. 그래서 이제 중국의 유명
전기차 업체라던가 배터리 업체들 편입이 돼 있는 ETF 상품이죠.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전쟁 리스크 떨어지고 나가지고 거의 뭐 한 40% 무너졌다가 저점 대비를 해가지고 현재 타이거 ETF 지금 저점 대비 80%가 폭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중국 전기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증시가 5월달, 6월달 급락을 할 때 오히려 폭등을 했다라는 거죠. CATL 세계 1위, 중국 1위 배터리 업체가 양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1회 완충거리 1000km라는 세계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기린 배터리를 공개를 하는 등 이 NCM 3원계 배터리로 고성능 배터리 시장으로 공략을 빠르게 확대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시장을 지배를 하기 위해서 LFP 등 염가형 배터리 쪽으로 성장 전략을 펼쳤으나 CATL이 지금 일단은 중국은 전부 다 먹어버렸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유럽이라던가 미국으로 CATL이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NCM 이 3원계 배터리 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고성능 배터리 시장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전기차가 더 올라갈 수가 있냐? 비아디가 지금 상반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이상 성장을 거뒀는데 중국 전기차는 더 올라갈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이 중국 시장에 지금 전력을 쏟아야 되느냐? 그게 지금 굉장히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관건이 된다라는 거겠죠. 사실 지금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 쪽 같은 경우는 긴축 정책을 펼치게 되면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어요. 부동산 가격이 박살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부터 해가지고 부양 정책을 중국 쪽에서 펼쳤는데 부양 정책 효과가 지금 미비했다는 거죠. 현재 지금 중국 전기차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가 이번에 4월달, 5월달, 6월달 3개월 동안 저점 딛고 굉장히 크게 80%, 100% 올라올 수 있었던 주된 원인이 러시아 석유를 반값에 먹게 되면서 엄청나게 경기 부양 정책, 물가 안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가 지금 중국의 부양 정책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기술주가 다시 한번 폭발을 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중국 경제가 2분기 때 0%대 성장해요. 지금 자금 이탈이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같은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못 해요. 뭐 지준율 인하라고 하던가 이런 소극적인 정책 위주로 통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상반기 지방 정부에서 발행을 한 700조 원 채권을 발행을 해도 사가는 주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친다라고 하더라도 민간과 정부 쪽에서 불협화음이 난다라는 거죠. 정부가 부양 정책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데 글로벌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민간에서 따라와 주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 봉쇄 때문에 봉쇄를 하는데 소비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업 투자를 않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들을 지금 자금들이 중국에서 떠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반기 시진핑 연임이 한 11월 정도에 결정이 되는데 이 하반기 시진핑 연임 전까지 봉쇄 정책, 코로나 봉쇄 정책과 중국의 부양 정책, 경기를 다시 부양시키고 하는 이 경제적인 정책이 엇박자를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는 좀 반대 여론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코로나 봉쇄를 굉장히 강하게 묶어버리고 있거든요. 중국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방향성이 뭐냐라고 하면은 어떤 성이라던가 어떤 뭐 시를 하나를 시범타로 확 정책적으로 강하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은 주변으로 전부 다 이제 중국 전체 정책을 펼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대표적으로 상하이가 폭증을 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문을 잠궈놓고 가둬버리고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제 뭐 법을 강하게 때려가지고 징역형을 살게 한다던가 이렇게 이제 완전 강하게 해버리다 보니까 실제로 상하이가 코로나가 확진자가 0명이 나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지금 상하이 쪽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효과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전국으로 펼쳐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진핑이 딱 연임 전까지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유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양 정책과 봉쇄 정책이 엇박자가 나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지금 자금 이탈 흐름들이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관광지가 봉쇄가 됐다. 외국인들이 중국 들어왔다가 지금 2,000명이 6일째 발을 묶여가지고 어디를 못 가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확진자가 현재 증가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시 증가 추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다시 또 지금 이제 확진이 되는 거 아니냐, 또 지금 4차 유행이 오는 거 아니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 시진핑 3년임 11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상하이라던가 마카오까지 봉쇄가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BY라던가 중국의 자동차 공장이 50%가 모여있는 선전이 지금 21일에 일부가 봉쇄가 됐다라는 거죠. 이게 만약에 완전 봉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겠죠. 테슬라만 단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상하이 완전 봉쇄 떨어졌을 때 전체 판매량이 예상치보다 15%에서 20%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비아디라던가 중국 전기차 시장이 폭발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고점을 빵 찍고 떨어질 수가 있는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정부 봉쇄 정책이 하반기 때 확대가 될 겁니다. 예, 확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통화 정책은 배제를 하고 금리 인하까지는 안 해주고 채권 발행을 해도 지금 안 사가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다시피 비아디의 점유율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글로벌 완성차가 2021년에 8천만 대를 판매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다시피 토요타, 폭스바겐, 르노, 닛산 지금 해당 부분이 있어서 중국 베스트 탑셀링에 들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이죠. 폭스바겐이나 토요타나 혼다라던가 지금 다 이렇게 있는데 전기차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해당 업체들이 상위에 포진이 돼 있지를 않아요. 1위가 비아디고 2위가 테슬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리 비아디 쪽이라던가 이렇게 많이 판다라고 하더라도 전체 완성차 시장에서 본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미비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작년에 93만 대를 팔았는데 전체 시장에서 1%밖에 안 됩니다. 지금 비아디는 이번 년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하반기 때 봉쇄 정책 떨어져가지고 판매율 좀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2%도 못 나올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시장 전기차 시장이 300% 올랐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올해부터 폭스바겐이라고 하던가 GM이라던가 포드 지금 전통의 카메이커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상황에서 찻잔 속에 태풍으로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중국의 베스트셀링 탑 그러니까 넘버 원이 폭스바겐인데 폭스바겐이 올해 상반기 때 전기차를 많이 못 팔았다는 거죠, 중국에서. 근데 결국에는 폭스바겐 쪽으로 결국에는 집결이 되는 이런 기대감. 그러니까 1년 동안 200만 대를 팔았는데 이게 지금 전기차 침투가 아직 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장성이 현재 너무 과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 뛰쳐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과대평가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 전기차 판매 탑5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를 이겼습니다. 테슬라를 이겼어요. 근데 이때 당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중국 공장 봉쇄가 안 됐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하이 공장이 봉쇄가 됐었죠.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가지고 테슬라가 중국 판매가 굉장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뭐 워낙 잘 팔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52% 성장을 했겠지만 예상치보다는 못 팔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전기차 부품업체가 가격을 30%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테슬라라던가 미국 전기차 가격이 줄인상이 되고 있어요. 리튬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면서 현재 중국 전기차 가격 경쟁력을 잃는다라는 거예요. 올 상반기 때 300%대의 비아디의 성장세 유지 안 됩니다. CATL 지금 고객사 1년에서 2년 새 대폭적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배터리 수급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고객사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나가고 있어요. 너무 배터리가 들쭉날쭉하고 수급이 불안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생산을 할 수가 없겠다. 안정적인 생산 계획을 잡을 수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전 세계 지금 전기차 판매량 1위를 한 비아디 쪽이 올해 증설이 5기가와트헤르츠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전기차로 본다라고 하면은 10만 대 분량밖에 지금 못 올린 거거든요. 올해 지금 상반기에만 비아디가
전기차를 60만 대 이상을 팔았는데 증설이 지금 5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생산 캐파가 50기가와트 전후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 5기가와트 포함을 해가지고 지금 비아디 쪽에서 생산 가능한 전기차 대수가 한 100만 대 정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100만 대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연 지금 성장률 본다라고 했을 때 올해 내내 120만 대에서 130만 대 정도 팔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를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비아디 쪽 선전시 쪽이 이 폐쇄가 안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한 120만 대, 130만 대 판다라고 하면은 생산 캐파가 배터리가 지금 비아디 쪽이 모자라요. 예, 지금 이제 현재 비아디 같은 경우는 자사의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테슬라라던가 폭스바겐이라던가 니오라던가 배터리 공급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수급이 불안해지는 걸 어디서 나왔다? CATL 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공급사가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리튬이온이 타이트한 가운데서 이 수급이 불안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사의 자동차도 못 팔고 고객 유지가 안 됩니다. 이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 전기차 시장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악재들도 너무 많고요.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좀 정리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 봉쇄 리스크 이거를 지금 감안을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기차 투자를 했을 때 중국 지금 봉쇄 리스크가 11월까지 하반기 때 오히려 상하이를 넘어서 확대 기조로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현재 뭐다? 이 현재 부양 정책으로 가고 있으나 잘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중국 성장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성장성 유지가 잘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GM이나 엔솔 그리고 포드, SK온이 합작법인으로서 수십조 원을 투자가 들어갔거든요. 2025년까지 배터리 캐파를 450까지 맞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는 다 생산할 수가 있겠죠. 원하는 900만 대 정도 가량이 지금 캐파로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보신다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90만 대 정도 본다라고 했을 때 지금 메리바라 GM 회장 3년 내 테슬라를 꺾고 GM이 전기차 1위 하겠다. 이 불가능한 목표치가 아닙니다. 미국 시장에서 GM이 가지고 있는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벤츠 같은 경우도 올해 전기차 투자 50조 원 발표를 했고요. BMW도 지금 삼성 SDI와 지금 이제 양극재 쪽만 배터리 쪽만 3주 육박하는 대규모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미국, 유럽 전통의 카메이커 전기차 본격 양산을 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100년 이상 동안 쌓아왔었던 인프라에 대한 실력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중국 전기차가 현재 또 리콜 우려가 큽니다. 품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중국 전기차 구매자 70%가 구매를 후회한다. 그리고 리콜률이 10% 이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화재도 좀 많이 나고 있고요. LFP 리콜률이 현재 10% 이상 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문제예요. 지금 2025년 부근에 LFP 배터리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1년, 2년밖에 안 탄 중국 자동차들이 폭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전기차 리콜 우려가 나와주게 되면서 아마 비아디가 예전에 토요타가 그랬었던 것처럼 대규모 리콜 사태 맞는다라고 하면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도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국 시장의 발달과 성장과 그러면서 지금 침체가 우려되는 이런 상황에서 올해 하반기 내내 11월까지 추가적인 하락세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3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 CATL이 대부분의 캐파가 중국이 줍니다.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 전기차 배터리 우리나라가 꽉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배터리 3사가. 지금 이제 K배터리가 유럽 완성차 업체, 미국 완성차 업체가 신규 전기차 공장이라던가 양극재 공장이라던가 신규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증설에 대한 수혜를 CATL은 못 받고요. 그러면서 지금 K배터리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는 유럽과 미국 자동차 왕들의 시간입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 배터리가 미국 쪽 지역으로 진출을 하는데 상당히 제약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K 배터리가 최대 수혜를 받게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유럽 쪽에 현지 법인을 보유한 양극재 기업 K 배터리 협력사 쪽으로 수혜가 들어간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전기차 시장의 유일한 미개척지입니다. 유일한 미개척지. 지금 토요타 같은 경우는 대규모 리콜 사태 이후에 품질 강박증이에요. 지금 이제 리먼 사태 이후에 굉장히 급격하게 양적 성장을 거둬두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 이제 이 페달, 엑셀 페달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대규모 이제 리콜 사태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때 이제 토요타 회장이 미국 의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막 울면서 엄청 울면서 죄송하다. 반드시 이거를 개선을 하고 완전 리콜을 하고 다시 하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잘 해가지고 세계 1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토요타가 이때 이후부터 품질 강박증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굳이 아직 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신이 안 되어 있는 전기차 시장으로 무리하게 진출을 안 하고 지금 현재 하이브리드 차량, 그러니까 기름이 들어가는데 안에 이제 내부에 배터리 모터가 있죠. 그래가지고 연비가 비약적으로 좋아지는 이 하이브리드 차량이 토요타가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친환경차 판매 전략에서 토요타 같은 경우는 굳이 지금 전기차 쪽으로는 나중에 진행이 돼도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친환경차 판매 전략으로서 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를 하는 쪽으로 지금 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뒤로 보이는 내용들에 있어가지고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 침투율이 20%예요. 지금 이게 2030년도 정도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 침투율이 50% 정도인데 굉장히 지금 성장성이 유럽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이제 지금 이제 전년도에 한 2% 정도 됐었죠. 이게 지금 양산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면서 5%로 급격하게 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유럽처럼 20% 정도로 급격하게 치솟을 수 있는 엄청난 성장성을 지금 미국 시장 속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다? 미국이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유일한 미개척지다라는 겁니다. 왜 미개척지냐? 미국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들, 다른 대륙과는 다르게 굉장히 픽업 트럭이 우선이 되는 자동차 시장입니다. 이 픽업 트럭이 오른쪽에 이 포드 쪽의 픽업 트럭이 40년 동안 미국에서 1위를 하고 있는 모델이에요. 뒤에다가 이런 식으로 트럭 있는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트럭이 판매량 전체 판매량 1, 2, 3등을 먹고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차체가 기본적으로 너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2차 전지로 전기차로서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배터리 기술 발전이 들어가게 되면서 픽업 트럭이 원하는 강력한 출력이라고 하던가 주행 거리를 지금 이제서야 충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연도 5월에 지지난달에 5월달 첫 전기 픽업 트럭을 출시를 했고 미국에서 판매량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제서야 지금 미개척지가 시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왼쪽에 지금 포드의 첫 번째 전기 픽업 트럭 F150입니다. 얘가 지금 98kWh에서 131kWh까지 배터리 탑재가 들어가는데 뭐다? 승용차 대비 1.8배가 더 들어간다.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어떻다? 더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픽업 트럭을 잡는 배터리사가 미국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포드 내년 연말까지 전기차 60만 대 생산 발표했거든요. 엄청난 지금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테슬라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언제 출시됩니까? 내년 출시가 됩니다. 결국에 지금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을 겨냥을 하고 나온 모델이라는 거예요. 픽업 트럭이 초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픽업 트럭을 겨냥을 해서 사이버 트럭이 지금
겨냥을 하고 나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드 내년까지 60만 대 생산, 전기차 60만 대 생산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지금 사이버트럭 같은 경우는 기존의 사전 예약 한 30만 대 정도까지 쌓였었는데 이번에 지금 양산 소식이 내년부터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어떻다? 이게 사전 예약이 130만 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향후 3년에서 4년 정도는 이 지금 사전 예약 물량만 뽑아도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어떻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잡는 배터리가 중국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게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다? 포드에 있어가지고는 SK온이 밸류체인이 굉장히 강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SK온,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포드와 함께 북미 양극재 생산 시설 공동 투자 들어갔어요. 지금 SK온하고 포드 쪽하고 10조가 투자가 들어갔죠. 네, 그래서 지금 블루오벌 SK 합작사가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는데 포드 쪽에서만 지금 단기적으로 60조 원 투자가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에코프로비엠까지 3사가 더해가지고 양극재 설비 투자가 1조 원 가량이 더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1등 포드와 SK온 에코프로비엠이 합작을 해가지고 어떻다? 70조 원 투자가 한 방에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이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재에서 배터리에서 전기차로, 그러니까 에코프로비엠에서 SK온에서 포드로 이어지는 탄탄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다. 그래서 지금 SK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글로벌 캐파를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2030년 글로벌 캐파 500GHz로 LG 에너지 솔루션 추월을 노리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3년을 기다린 사이버 트럭 수혜주를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전기 픽업 사이버 트럭이 지금 그제 발표를 했죠. 일론 머스크가 내년 중반에 꼭 출시하겠다. 양산 시도를 하겠다. 지금까지 사이버 트럭 출시 일정이 2년 정도가 밀렸어요. 이게 지금 밀리고 또 밀렸었던 이유가 가장 중요했었던 게 배터리 문제입니다. 역시나. 트럭이 너무 무거우니까 배터리가 지금 이제 이 효율을 극대화를 해야 무거운데도 주행거리를 낼 수 있으니까, 특히나 픽업 트럭이 중요한 거는 상용차로서 매일매일 수십 킬로, 100킬로 이상씩을 달려야 되기 때문에 상용 트럭으로서 주행 능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이번에 기술 발표를 하면서 최대 800km 주행 능력을 확보를 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이번에 지금 진행을 했죠. 사이버 로데오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트럭 기술 발표를 하고 기타 이제 뭐 오픈카라던가 아니면 전기 트럭들 발표하는 행사를 지금 이번 주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사전 예약 사이버 트럭 125만 대가 넘었다라는 소식이에요. 파나소닉, 지금 현재 테슬라 4680, 그러니까 4680뿐만이 아니라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테슬라양 매출량이 굉장히 큰 테슬라양 매출 1위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파나소닉에다가 양극재를 납품하라는 스미모토, 지금 이쪽이 전 세계 1위 양극재 회사겠습니까? 2위가 지금 이제 에코프로 BM이고요. 그래서 스미모토에서 파나소닉을 찍고 파나소닉이 지금 테슬라까지 찍는 이런 밸류 라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파나소닉이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서도 가장 먼저 나섰으나 이게 계획이 밀렸어요. 어느 정도 시제품은 생산을 한 것으로 진행이 됐지만 양산이 지금 힘들다고 파나소닉 쪽에서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래 올해 지금 하반기 때 원통형 배터리 파나소닉 쪽에서 양산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게 내년 3월에야 시제품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구축을 하고 있는 삼성 SDI와 이런 4680 원통형 배터리 개발 격차가 좁혀져 버렸어요. 파나소닉이 이 계획을 밀리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삼성 SDI 테슬라 원통형 배터리 탑재가 유력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버 트럭이 밀린 이유는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를 하려고 지금까지 밀렸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가 테슬라 사이버 트럭 탑재 유력하다, 여러분들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3사 중에 원통형 배터리 라인 증설에만 가장 많은 돈을 퍼부은 삼성 SDI입니다. 왜 퍼부었겠습니까? 테슬라를 잡아야
배터리 캐파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통형 신규 투자 미룬 LG 에너지 솔루션 추월을 기대를 하고 있다. 원통형 분야에서 지금 삼성 SDI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잡겠다라는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간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여러분들에게 관심주로서도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시점이 온 것 같아요. 지금부터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제 최저점 메리트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잡을 만한 자리가 왔구나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 어제 지금 바로 발표를 했거든요. 미국 포드에다가 배터리 공급 늘린답니다. 결국 LG 에너지 솔루션도 지금 미국 진출 미국 완성차 업체에 도와서 진출을 하는 부분들을 지금 진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테슬라, 포드, GM 등 배터리 공급망 안정화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공급망으로서 만족을 못하고 결국에 공급망을 다변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납품을 하고 있는 메리트가 있죠. 22일, 그러니까 어제 내년까지 폴란드 포드향 생산 라인 2배 증설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원래 전통 카메이커들의 시간인 거예요. 전기차에서도 원통형 배터리 지금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국내 공장에다가 배터리 공장 투자를 했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원통형 배터리를 중국 공장, 한국 공장에다가 증설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2조 5천억 원. 삼성 SDI보다 원통형 투자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적었겠지만 지금 그래도 2025년까지 미국에다가 15조를 투자하겠다. 이번에 그 옐런 장관 방한을 하게 되면서 굳이 LG를 찾았어요. 그러게 되면서 이제 LG 쪽이 발표를 한 거죠. 미국에다가 15조 투자해가지고 현지 공장 짓겠다. 현지 공장. 결국에 어쨌든 LG에너지 솔루션은 어찌됐건 대장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아래쪽으로 흘러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럼 언제 잡느냐? 최저점 메리트가 나온다라는 거죠. 보호예수 27일 해제가 됩니다. 이때 물량 쏟아지게 되면서 아니면은 이 보호예수 우려 때문에 이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줄하락이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이후부터 8월 이후까지. 그러면서 지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테슬라 매출량이 중국 상하이 공장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봉쇄가 올해 11월까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전역으로 확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나와주게 되면서 10월, 11월 정도 구간에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최저점 메리트가 LG 에너지 솔루션을 드디어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1위로서 영업이익 개선 이번 하반기 때 그리고 내년 상반기 때 굉장히 강하게 해낼 것이고 어찌됐건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도 사이버 트럭 쪽으로 납품을 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서야 좀 긴 관점으로 큰 비중을 한번 오랫동안 몇 년 한번 들고 가보겠다. 그래서 이 바닥에 와 있는 종목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LG 에너지 솔루션 타이밍을 이제는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명신산업입니다. 테슬라와 동반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 이제 뭐 글로벌 1위 BEV 뭐 생산업체다. 이게 뭐 테슬라죠. 테슬라 쪽과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테슬라와 현대차 그룹에다가 핫스탬핑 부품을 납품을 한다. 그래서 지금 핫스탬핑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글로벌 핫스탬핑 특허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핫스탬핑이 뭐냐라고 하면은 뜨겁게 이제 만드는 철을 한 방에 그냥 찬물에다 담가가지고 식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도가 강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강해지게 되면서 경량화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똑같은 강도를 나타낸다라고 했을 때 핫스탬핑 공법으로 무게를 확 줄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량 경량화를 토대로 배터리 연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부품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지금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도 전기차 엄청 잘 팔고 있죠. 제네시스도 대박 났고요. 지금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내내 명신산업 같은 경우는 부품이 공장이 풀로 돌아갈 거예요. 풀 가동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떻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출시까지 나오게 되면서 올해 이후로 지속적으로
가동률이 계속해서 돌아갈 거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사이버트럭 출시 수혜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2배 이상 예상을 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테슬라와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재작년에 테슬라 기대감으로써 상장을 하고 나서 상장가 13,000원부터 고가 구간 61,000원까지 쐈는데 그 이후로 2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라가고 우하향만 했다라는 거죠. 실적은 계속 좋은데. 그래서 결국에 저점을 잡고 실적 테마로서 바뀌는 타이밍이 올 거다라고 지금 보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입니다. 사이버 트럭이 그 트럭 그 하단부에다가 솔라루프 태양광을 달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 여기 뒤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박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동 거리를 엄청나게 늘리겠다. 하루에 한 20km 이상씩 늘리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동차 태양광 시장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냐라고 보시면은 하이브리드 차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00% 태양광 패널로 진행이 되는 거는 힘들겠죠. 앞으로 뭐 미국 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데 하루 주행 거리가 50km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이버 트럭이 태양광 패널로서 화물 적재칸을 덮어버리는 솔라루프 탑재를 하는 옵션 모델을 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패널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24km씩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용차 도입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자체로 연비가 엄청 좋아지기 때문에 배터리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SY 같은 경우는 뉴 솔라루프 특허를 취득을 하고 있는 이거를 이제 부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턴어라운드 성공을 했고요. 태양광 자동차 시장이 결국에 전기차 시장을 트렌드를 선도를 하는 것 테슬라이기 때문에 태양광 자동차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금 아직 뭐 SY가 테슬라 쪽으로 직접 납품을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 태양광 자동차 시장에 있어서 성장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 종목 살펴본다라고 하면은 나레나노텍입니다. 나레나노텍. 세계 최초로 전기차 AM-OLED 장비를 개발을 한 양산 장비를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이제 다 아몰레드 이 양산 장비를 납품을 하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소형 OLED 패널에 있어서 글로벌 점유율 80% 담당을 하고 있는 압도적인 1등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에 전기차가 고성능 디스플레이를 탑재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자율주행 레벨 3로 넘어가고 레벨 4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 레벨 3부터 이게 지금 만약에 자율주행을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완성차 기업의 귀책 사고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벨 3 이후부터는 운전자가 완전히 이 자동차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 컨텐츠 시장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있어서 고성능 디스플레이 탑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 연 20% 지속 성장 기대가 되는데 자율주행 이 개발 추세에 따라서 레벨 3 그리고 이제 2024년 정도를 국내 같은 경우는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으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인 레벨 4 도입의 해로 삼고 있죠. 이 구간 이후부터는 연평균 30% 성장도 가능한 기업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전기차 시장에 따른 지금 중국 전기차의 시장 왜 올랐었던지 그러면서 이 중국 시장이 현재 지금 부양 정책이라던가 시진핑의 연임 같은 정치적인 리스크 때문에 전기차 시장이 하반기 때 굉장히 극도로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중국 수혜주를 굳이 지금 타이밍에 잡으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전기차 침투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유럽이 20% 정도로 굉장히 많이 성숙 단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기차 미객 적지 미국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2차 전지는 미국 쪽으로 포드, GM으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혜주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유튜브 좋아요 따봉 버튼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돈 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급등 타이밍 고생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 잘 부탁한다. 수혜주 종목들 잘 부탁한다 하는 의미로 좋아요 버튼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신다라고 하면은 급등 타이밍에 드리는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 꼭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 유튜브 정보 외에 당일 급등이나 당일 상한가 예상되는 종목들을 이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100% 무료 어플리케이션에서 무료로 지금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다가도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으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들어오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나오시는데,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드렸었던 종목들, 뭐 이번 주에 드렸었던 종목도 급등이 나왔죠. 7월 20일 급등 추천주 센트럴 모텍 말씀드렸었는데, 네, 당일 바로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거래일 정도만에 2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조금 짧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빠르게 좀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 당일 급등 예상주 아니면 당일 상한가 예상주 종목들을 여기 어플리케이션에서 급등 타이밍 어플리케이션에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니까 도움 받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영상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주식으로 돈 많이 버시기를 항상 기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급등 타이밍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